때때로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환상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들은 당신에게 사랑이 당신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수하고 구원적이며 무조건적일 것이라고. 올바른 여자가 당신이 홀로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한 그녀를 치유할 것이라고.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들로부터, 노래들로부터 그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의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라고.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순진해서가 아니라 그 환상을 꿰뚫어볼 도구를 결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약속이 결코 지켜질 의도가 없었다면, 만약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랑이 구원이 아니라 전략이라면, 그리고 당신에게 두려워하거나 오해하라고 말해진 철학자 자연이 모든 것을 미리 본 것이라면,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이 정말 우리를 구하나요? 아니면 단지 게임일 뿐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 말들이 우리를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자연은 동화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면들을, 신화들을, 우리의 자아주의에 쌓은 감정적 안락지대를 베는 메스처럼 썼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여자들을, 서로의 관계 방식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본 것은 아름답지 않았고 정중하지 않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특히 남자들은 아직 그것을 듣기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진실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반영인 그녀의 버전을 사랑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인정하는 방식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존재가 너는 충분해 라고 말하는 방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인정은 사랑이 아니고 당신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순종하게 유지하는 세심하게 꾸며진 환상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들에게 가시성을 부여하지 않는 세상에서 힘을 숙련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검을 주지 않음으로 침묵으로 싸우는 법을 배웠고 통제를 주지 않음으로 영향력을 마스터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조작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들이 빛을 주장하는 동안 그림자에서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대 남자가 여전히 명확히 보지 못하는 것에서 실패합니다. 전략을 부드러움으로 착각합니다. 적응성을 무죄로 착각합니다. 그녀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부드러움이 순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는 세련되고 연습되고 정밀하게 실행되는 힘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쏟아내고 그것을 취약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들을 지렛대로 스캔합니다. 당신이 영혼의 짝을 꿈꾸는 동안 그녀는 친밀함의 비용을 계산합니다. 피로를 통제, 욕망을 영양에 저울질합니다. 악의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왜냐면 오래전 게임을 보지만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은요? 그녀를 너무 높은 받침대에 올려놓도록 피워졌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맹목을 용서합니다. 전략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을, 뮤즈를, 착한 여자를, 치유자를 선호합니다. 만약 그 역할들이 가면이라면 효과가 있으므로 그녀가 입은 가면들. 니체는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여자들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들이 자신에게 말하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본능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한, 그녀의 애정이 동기 없이 있다고 믿는 한, 감정적 안정과 교환으로 당신의 주체성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힘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녀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지 않고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당신이 그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숭배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피하게 해주는 감정적 마취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당신의 구원자로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필요 뒤에 무엇이 있는지 마주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상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많은 변장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낭만적 헌신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순수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세요. 당신이 제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내 마음을 주면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고쳐줄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파트너를 찾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혼을 편안함을 추구하며 제공하는 동안 그녀는 당신의 말들이 아니라 피로에 귀 기울입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드러내는 모든 취약함이 지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압박 지점의 지도, 그리고 그녀는 그것들을 빠르게 배웁니다.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심리의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역학이 익숙하게 느껴지나요? 제 생각에는 많은 관계가 이렇게 작동하지만 인정하는 게 아프죠. 자연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종종 감정적 부동산을 위한 미묘한 경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밀함의 리듬을 누가 통제하나, 누가 먼저 물러서나, 누가 마지막에 굴곡하나. 이는 애정의 질문이 아니라 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진실, 덜 필요한 자가 더 통제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시간, 주의, 정체성. 그것을 정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당신을 계속 쫓게 할 만큼만 줍니다. 그것을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안무입니다. 우리는 여자들이 리드하지 않고 영향을 주는 법을 배우고 남자들이 정복한다고 생각하며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잘못이 아니고 당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의 고충화의 결과입니다. 남자들이 외부 세계를 지배하는 동안 여자들은 내부 세계를 숙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사랑에서 미소 지음의 감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녀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당신을 형성합니다. 당신의 결정, 정체성,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숙련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신비롭다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화들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랑이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사랑이 지렛대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녀가 멀어질 때 그것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녀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반영이 그녀와 함께 떠났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할 것입니다. 너는 그녀를 결코 사랑하지 않았어. 그녀가 너 자신에 대해 느끼게 하는 방식을 사랑했어. 그녀는 내 가치가 공연되는 무대였어. 이제 무대가 사라졌고 침묵과 진실이 남았어.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이 쓴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멈췄을 때 당신은 그녀를 차갑다고 잔인하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배신은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환상을 사랑하고 그녀가 그 안에 살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여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남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뮤즈를 원하는 대신 거울을 원하는, 천사들을 구걸하는 대신 모든 영광스러운 무서운 복잡함 속에서 인간들을 마주할 용기를 내는. 만약 그녀를 탓하는 것을 멈추기 준비되었다면 자신을 보는데 준비된 것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명확함으로. 그리고 명확함에서 급진적인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끝이 아니라 그 변형. 여기 한 질문. 당신은 당신의 환상을 놓아줄 수 있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이 단계가 자유의 시작이 됩니다. 당신에게 가르쳐진 사랑은 최고의 미덕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좋은 남자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희생이 감정적 의존의 또 다른 가면이라면, 만약 시적인 제스처와 거대한 선언 아래에 조용한 두려움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지 않으면 그녀가 떠날까? 그래서 당신은 더 제한합니다. 더 타협합니다. 그녀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기 위해 자신 일부를 지웁니다.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 없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는 고귀함이 아니라 로맨스 변장된 복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느낍니다. 통제, 강제로가 아니라 존재로, 그녀의 승인 주의에 돌려는 당신의 의지로. 왜냐하면 여기 자연이 암시한 진실, 아주 적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필요에 뿌리 박힌 사랑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변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은 어쨌든 변합니다. 복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은 어쨌든 줍니다. 왜? 왜냐하면 그녀의 수용이 당신의 구원이라고 자신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구원자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당신 가치의 거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깨질 때 당신은 단지 상실을 느끼지 않습니다. 붕괴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호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야기. 그녀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온전해. 그녀가 머무르면 나는 중요해. 하지만 이야기들은 진실이 아니고 현실이 끼어들 때 당신은 그것을 배신이라고 부릅니다. 니체는 그것을 각성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거짓은 그녀가 힘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부드럽다고 불렀지만 그녀는 관찰자였습니다. 영향을 주는 이라고 불렀지만 전략적이었습니다. 항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항상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역학을 명확히 보는 자가 열쇠를 쥡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환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지만 미소 뒤에 계산이 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작은 감정적 변화에 목소리를 내기 전에 답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직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직관은 생존입니다. 대면할 힘을 주지 않은 세상에서 한 발 앞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이 상호항복으로 팔리지만 상호 지렛대로 실천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취약함이 미덕으로 브랜드화되지만 화폐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순간 당신은 성장하거나 무너집니다. 대부분은 무너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신화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뮤즈를 찾습니다. 또 다른 감정적 공연 파트너.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할들이 변하지 않았고 단지 배우들이 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역할 찾기를 멈추고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항상 거기 있던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조작이 아니라 악의가 아니라 본능, 제도적 힘의 부족을 나는 여제가 관계적 힘을 대신 숙달합니다. 당신을 통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지가 아니라 신호 없이 그녀를 볼 준비가 되었나요? 왜냐하면 그때만 자신을 볼 수 있고 그때만 사랑이 이야기가 아닌 혁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눈을 열었다면, 불편하지만 진실처럼 느껴지는 방식으로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공유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리고 구독하세요.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상과 끝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켰다면 여전히 환상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달하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평등한가요? 아니면 힘의 게임인가요? 댓글에서 공유하세요. 어쩌면 함께 더 깊이 토론할 수 있을 거예요.